이혼 소송 중인데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전셋집의 계약 갱신일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. 갱신을 못합니다. 그럼 거기서 못 사느냐? 현실적으로는 사실 버티면 그렇죠. 땡. 변호사님, 네. 질문이 2개가 더 있어요. 아, 좋습니다. 전세 생활비 나왔어요. 네. 진짜 깊습니다. 질문이 깊다. 이혼 소송 중인데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전셋집의 계약 갱신일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. 배우자는 집을 나가서 제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답장하지 않는데 전세 계약을 어떻게 갱신할 수 있나요? 그리고 보증금에 제가 80% 이상 돈을 댔는데 전세 갱신 안 하면 그 보증금이 전부 배우자에게 가는 건가요? 라고 여쭤보셨네요.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. 왜 이혼하다 보면 대부분 한쪽이 나가잖아요. 네네. 근데 이 명의가 단독으로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. 내 명의에 내가 살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간 사람 명의면 이제 그 상대 배우자가 막 나가라고. 나 이거 언제까지 계약이니까 나가라고 맞아, 막 이런 맞아. 경우도 있어요. 예. 이게 되게 운이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안 하고 그냥 둬버린 경우 있거든요. 근데 뭐 임대인도 뭐라 안 하고 이제 이 명의자도 뭐라고 안 하고 하면은 묵시적 갱신이라고 그래서 쭉 연장이 돼요. 그렇긴 한데 이렇게 막 나가라고 하면 그게 좀 문제죠. 사실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는 게 좋아서 이 전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나요? 갱신을 못합니다. 네, 못하고요. 갱신 안 하면 보증금이 전부 배우자한테 가나요? 네, 배우자에게 갑니다. 결론적으로는 이게 법률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. 법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배우자잖아요. 갱신할 사람도 배우자인 것이고 그 보증금을 임대인이 돌려줘야 되는 사람도 배우자예요.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문제죠. 근데 늘 그렇지만 이 법적인 부분과 또 현실의 문제는 좀 다르거든요. 현실적으로 만약에 갱신이 안 됐다라고 치자고요. 그럼 거기서 못 사느냐? 현실적으로는 또 그렇진 않아요. 왜냐? 그냥 예를 들어 무시하고 그냥 산다. 갱신이 안 됐지만. 그럼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소송을 해서 뭐 점유 이전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또 한 세월이란 말이에요. 맞아.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그냥 계시면서 그 임대인분하고 적절히 이제 타협을 하게 돼요. 그리고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어차피 이분을 내보내도 또 다른 분을 들여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냥 두는 경우도 많죠. 그래서 법적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다른 일들이 너무 많아요. 맞아요. 이게 뭐 집을 누굴 보여줄 수도 없고 이 사람이 안 나가는데 뭐 새로 세입자를 어떻게 드리겠어요. 현실적으로는 사실 버티면 그렇죠. 땡. 명도 소송을 해서 집행도 하고 이 사람들을 뭐 끌어내고 어찌 보면 그 갱신해서 뭐 1년, 2년이 더 걸릴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이 명도 소송 하는 게 이혼 소송보다 더 걸려요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뭐 법적으로 갱신할 수 없으나 현실적으로 보통 그냥 계시더라. 임대인들도 사실 손 쓸 방법이 없더라. 근데 뭐 이거 이 80% 이상 내 돈 들어갔는데 배우자한테 간다라고 하는 게 어쨌든 임대인이 누구 계좌에다 보내느냐 그냥 이거예요. 그쵸. 그러니까 이거 명의자한테 보내야 된다 임대인은 그럴 수밖에 없다. 그럼 맞잖아요. 근데 그럼 내 80%가 지금 남편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? 그건 아니에요. 이 남편하고 재산 분할로 다시 나눌 거니까 내 돈이 상대방한테 다 간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또 없어요. 맞아요. 그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결국 계약한 사람한테 줄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게 걱정이 되시면 사실 가압류를 해두셔야 돼요. 그 나는 이 재산에 대해서 이만큼의 자격이 있으니까 그만큼은 계약자한테 돌려주지 마세요. 라는 가압류를 하시는 게 안전하겠죠. 근데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. 공동명의신 분들도 있거든요. 근데 공동명의니까 내 마음대로 갱신할 수 있지 않아요?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. 그것도 안 돼요. 임대인 입장에서는 두 사람한테 다 동의를 받아야만 갱신이 가능해요. 만약 갱신을 안 하게 되면 보증금은 내가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? 공동명의? 원칙은 이제 계약자한테 주는 거니까 계약자는 두 사람이잖아요. 공동명의니까. 그래서 2분의 1씩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. 네. 이게 전세 얘기하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남편이 살고 있는데 그 전세는 4명인 거예요. 근데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했어. 그리고 여기 관리비가 되게 나가잖아요. 네. 난 딴 데 살고 있는데 네. 이 대출 이자도 내가 내야 되고 이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관리비도 내가 내야 되냐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. 네, 맞아요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야죠.
그래야 불이익이 없어요. 뭐냐면은 본인이 이제 계약자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아야 되잖아요. 근데 관리비를 안 내고 있었다? 보증금에서 다 공제될 거예요. 그리고 내 명의로 받은 대출인데 내가 이걸 변제하지 않으면은 나의 신용 등급만 내려갈 뿐이고 나중에 집주인이 은행으로 보증금을 보냈을 때 다 공제되고 결국 나한테 돌아온단 말이에요. 그래서 억울하시겠지만 본인 명의니 본인이 계속 뭐 관리비, 대출 다 변제하고 계시는 게 안전합니다.